세월호와 5.18은 닮은 것 같습니다. 5.18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됐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돈보다는 생명이 중심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유진의 정식 카페 진행자 진중원입니다. 제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이제 정치 카페가 서울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 공개 방송을 바로 이곳 광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이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다들 보셨죠? 좀 황당했는데 갑자기 뭐 피해 학생들은 몇 억이다, 뭐 8억이다, 그 다음에 교사들은 뭐 11억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오늘 52분의 가족분들이 삭발을 하셨습니다. 행복에서는 4분이 삭발을 하셨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시죠. 이게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사람한테 근데 5.18은 국가가 하면 절대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죽었잖아요. 군인들을 총을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총질을 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이제 전두환 등등이 일파가 시켜서 이렇게 됐고요. 세월호는 배가 빠지면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근데 국가가 그걸 안 했어요. 국가가 뭘 안 해가지고 사람이 몇백 명이 죽은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도대체 정부가 뭐 했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했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화가 나는 이유잖아요. 이제 그때 그랬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라도 이제 똑바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사실은 보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명박 정권 때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물론 이명박 정권 때도 더러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주 노골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적 가치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 민주주의 체제가 87년 체제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광주 항쟁의 5.18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명박 정권 때는 거기까지는 못했잖아요. 작년에 그 영국에서 아주 탑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상으로 받았던 그 금메달 있죠. 금덩어리. 그걸 가지고 그걸 경매 시장에 내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인종차별 발언을 했어요. 흑인종들은 인종학적으로 이 백인종에 비해서 열등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직위에서 박탈되고 모든 자기 이제 그 강연 요청 이런 게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고문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써먹지 않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완전 아사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그 금메달을 갖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영국 보수당이 더 앞장서 가지고 이 사람을 규탄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 영국의 극우 정당이 있긴 하지만 인종차별하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괄시, 멸시, 추방하자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그 극우 정당이 있지만은 그 극우 정당을 더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더 비판하는 게 어디냐면 영국 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5.18은 벌써 이 전두환의 내란 행위로다가 이미 사법 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그걸 옹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보수라는 이름으로도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수는 법 안 지키는 게 보수입니까? 5.18 광주 같은 거를 전국 20대 도시에서 동시에 일으킬까? 그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진짜 그거를 광주가 혼자 해서 그렇게 당한 거지. 그거를 뭐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대전도 하고 다 했으면 절대 군인들을 그렇게 2만 명씩이나 한 도시에 못 넣었을 거다, 그거를. 6월 항쟁 때 전국의 50개 도시에서 우리가 동시에 했잖아요. 150만 명, 200만 명이 나오니까 경찰 10만 투입해봐야 표도 안 나고 그렇다고 군인들을 투입해서 어떡하게요? 그거 결국 손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광주에서 있을 일을 감출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까? 그거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세월호 문제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진실을 밝힐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감출까? 거기 관련되는 내 책임을 어떻게 묻어버릴까? 지워버릴까? 앞으로 저런 일이 또 생기더라도 그때는 절대 이렇게 말려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 극우적인 분위기. 이 사람들이 그저 세월호를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굉장히 공세적인, 거의 모욕적인 이런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적 장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개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 혹은 어떤 행동 규범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 민주주의는 뭐 지금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내후년이 바로 1987년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를 향한 이 여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30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바로 광주에서 싸웠고 87년 6월 항쟁에서 싸웠던 그런 민주주의를 갈구했던 세력이 30년 동안 30년 중에서 10년만 집권했어요. 오히려 30년 중에서 나머지 20년은 그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자들이 또 그 후예들이 30년 중에 20년을 집권하는 그 묘한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뭐 크게 봐서 대체로 많은 분들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과거에 비해서 좀 진전된 반면 뭐 선거가 이렇게 계속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뭐 고문이라거나 이런 게 없는 그 뭐 등등의 이유로다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좀 진전된 반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언젠가는 4만 달러도 되고 5만 달러도 될 것 같은데 어떤 5만 달러냐? 미국과 같은 그런 5만 달러냐? 아니면 저 북유럽과 같은 그런 5만 6만 달러로 가는 길이냐 이제. 결국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어느 만큼 원하고 어느 만큼 갈구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경제민주화의 길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야 되고 힘이 세야 그것이 현실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만 국가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뭐 일본 뭐 이제 저 도조 히데키 내각 그 2차 대전 때 그때 뭐 그런 데라든가 무슨 그런 데만 국가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전두환이나 이런 것처럼 이 소위 진보 좌파들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구소련과 동유럽 전체주의 국가들의 범죄는 그 전부 공산주의자들이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좋은 뜻을 가지고 인간 해방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인권을 유린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반세기 동안 권력을 누렸고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같은 경우도 나중에 총 맞아 죽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독재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고요. 자기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현실을 잘못 인식할 수 있고 미래를 잘못 설계할 수 있고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한 경우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도 있는 거고 충동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판단 미스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항상 우리가 힘이 있든 힘이 많든 힘이 적든 간에 내가 하는 일 중에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이걸 늘 들여다봐야지만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진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진보를 사랑하지 않아요. 보수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생명을 사랑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진보는 뭐냐? 저한테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수는 뭐냐? 나한테 이익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보는 옳은 일을 하는 거고요. 제 개념은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진보도 자기가 하고 있는 판단하는 방식 이런 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노력 이런 걸 하다 보면 정의당은 뭐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힘도 없어갖고 잘못해봐야 뭐 남한테 피해도 못 줘. 그러니까 잘못하면 피해가 갈 수 있게 힘 좀 줘보세요. 이 열기가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저희 이제 노유진 정치관들을 전 세계에서 들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전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분위기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초대 많은데 안 가고 우리 광주 온 거야, 그렇지? 우리는 미국, 일본, 호주, 뭐 뉴질랜드 초대 많이 왔어요. 막 간다 그러고 여기 오면. 그리고 오늘 저 게스트로 나와주신 인권운동가 최한옥 선생님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광화문에서
삭발 중에 세월호 유가족들 잊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